네, 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자, 오늘은 레슨 5죠. 그리고 오늘은 글의 흐름. 수능에 세 가지 크게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입화, 그 다음에 뭐 글의 흐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실용문 읽기, 문법, 어휘 등인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축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글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에 대한 어떤 유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문장 넣기, 문장 빼기, 그 다음에 A, B, C 이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문장 넣기와 빼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장 넣기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자, 문장을 넣는 이런 문장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맥락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전에 레슨에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글이 방향이 플러스 긍정적이냐 혹은 마이너스 부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흐름을 쭉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유형에서 힌트가 되는 6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연결어, 대명사, 지시 형용사 혹은 지시 대명사, 정관사, 순서, 기타, 힌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요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바로 넘어가시면요. Acid rain, 산성비에 대한 이 지문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주어진 문장을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이 문장 사이에 1번부터 5번까지 위치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맞추는 문제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고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also로 시작하고 있죠. 또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힌트가 돼요. 그 다음에 it causes라고 그랬어요. it이라는 건 뭐죠? 대명사죠. 또 하나의 힌트가 나왔죠. 대명사. also는 접속사 혹은 아까 그 힌트에서는 연결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연결어 힌트가 하나가 있고 대명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also it causes the aluminum to be released into the soil and makes it difficult for trees to absorb water. 자, 무슨 뜻이죠? 그것은 또한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also는 무엇에 이어서 또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 두 가지를 찾으면은 바로 쉽게 이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causes the aluminum to be released into the soil. 토양 위로 토양에 알루미늄이 떠오르게끔 이렇게 방출되게끔 야기한다, 만든다. 그리고 and makes it difficult for trees to absorb water. 나무로 하여금 물을 흡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것은 일단은 acid rain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 이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즉 산성비는 토양에 있는 알루미늄을 나오게끔 함으로써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also라는 말 때문에 이미 산성비가 토양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글이겠죠. 그러면은 먼저 산성비가 토양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문장에 이 문장을 넣어주면은 문맥상 알맞은 정답이 되겠죠. 그랬을 때 쭉 보시면은 네, soil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when acid rain absorbs into the earth, it dissolves important nutrients in the soil, such as magnesium and calcium, which are essential for plants. 그렇죠? plants란 말, 식물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식물은 또 이 tree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뒤에 보시면은 increase level of acidity and aluminum in lakes 하면서 이거는 이미 토양이 아니라 lake와 stream, 그렇죠? 호수와 뭐 개울 이런 거에 대한 장소가 넘어갔어요. 장소가 토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번 이후로는 이미 호수와 개울가 이런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빼는, 그렇죠? 쓸모없는 문장을, 필요 없는 문장을 글에서 빼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문장 빼기 유형 문제풀이. 일단 똑같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글의 흐름에 대한 모든 유형의 기본이 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돼요. 글의 맥락을 파악한다. 항상 모든 문장이 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 빼기 유형 같은 경우는 같은 키워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을 찾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글의 주제는 항상 키워드는 같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는 이제 뭐 스포츠로 예를 들게요. 메시라는 축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메시의 경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커리어, 그다음에 뭐 인성, 그다음에 사생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에 호날두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딱 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키워드 자체가 메시와 호날두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호날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의 어떤 주제 자체가 메시의 뭐 실력이다라고 해서 얘는 어떤 드리블을 할 수 있고 어떤 슛을 구사할 수 있으며 어떤 프리킥을 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메시의 재산 얘기가 나와요. 재산.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글이지만 그렇죠? 키워드의 방향이 다르게 갔죠. 쭉 메시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재산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이것은 이 글에 필요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키워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을 찾는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그렇죠? 메시의 커리어,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메시의 재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찾아서 감을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위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렇죠? A부터 E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필요 없는 문장을 하나 빼면 되는 문제인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빼는 이 유형의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선택지를 세 가지로, 5가지에서 3가지로 줄이는 방법인데 방법이라고 이거보다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자,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주제에 맞춰면서 만들다 보니까 A부터 E까지가 이제 지문의 후반부에 모여 있지만 원래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A부터 E까지가 이 지문 전체에 걸쳐서 전반부터 후반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 그쵸? A는 보통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어진 문장과 나머지 문장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E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이죠. 이 글을 정리를 해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E 같은 경우는 보통 수능과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올 때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E는 마지막 문장으로 나왔을 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와 E는 정답이 안 돼요. 근데 E가 마지막 문장으로 나왔을 때 정답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바꿔 말하면은 E가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을 때는 즉 E 뒤에 또 하나의 이 글처럼 마지막에 문장이 하나가 더 추가될 경우에는 E도 정답으로서 고려를 해야 돼요. 선택지로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문장인 A는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E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지만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A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 먼저 읽어보시면 The absence of strict restrictions under a globally united commitment is the main reason past efforts had failed. 이 말은 뭐냐? 국제적으로 통합된 노력 하에 어떤 strict restriction, 강한 규칙 혹은 규제의 부재가 지난날의 past efforts, 지난날의 어떤 노력들이 failed, 실패한 주 원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규제라던가 아니면 뭐 globally united commitments 하면서 이런 규범들, 규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B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The manufactured or synthetic plastics are made to mimic the properties of natural materials. 자, manufactured, 제조된 혹은 synthetic, 요거는 이제 합성된 플라스틱은 are made, 만들어졌다. to mimic, 따라하기 위해 혹은 모방하기 위해. 무엇을 모방해요? The properties of natural materials. 자연 재료의 특성을 따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A와 B가 이미
그 결을 달리하고 있죠. A는 어떤 국제적인 노력, 국제적인 어떤 규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어떤 플라스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Manufactured plastic과 synthetic plastic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결이 달라졌죠. 자, 그럼 C. The problem which arises from plastic pollution is not just limited to individual states. 자, 이건 뭐냐? 플라스틱 pollution, 플라스틱 오염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단순히 국한되어지지 않았다. To individual states, 하나의 국가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B와 A 중에서 C가 더 가까운 결을 취하고 있는 것은 바로 A죠. 그렇죠? 그럼 확실하게 한번 D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affects everyone globally.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환경 오염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It affects everyone globally. 그거는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2도 to solve a global problem. 우리는 국제적,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the solution must be global as well. 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solution, 해결책 또한 global 해야 된다. 세계적, 그렇죠? 뭐 국제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A부터 E까지의 문장 중에서 가장 결을 달리하고 있고 가장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B죠. 그렇죠? 왜? A와 A, C, D, E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문제, 플라스틱 오염으로 생기는 국제적인 문제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방안, 그 다음에 뭐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그렇죠. 2번 B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레슨 5, 그렇죠? 글의 흐름에 대한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문제 유형을 살펴봤죠. 문장을 빼기, 그 다음에 문장을 넣기.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연결어부터 순서 기타 힌트까지 6가지 힌트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레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